이건태 의원입니다.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모임 취지와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소 취소 의원 모임 결성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 정치보복 조작 기소를 했습니다. 이 조작 기소 사건은 윤석열 검찰 독재의 쓰레기입니다. 검찰이 더 이상 정치 개입 쓰레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검찰 개혁을 해야 하고 동시에 악취가 진동하는 이 쓰레기를 치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국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동안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는 기자회견 20회, 감찰 및 수사 요청 6회, 고발장 접수 4회 등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에 따라 법무부는 구치소에 대한 특별 점검, 서울고검에 설치된 인권침해 조사팀은 감찰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저는 전북, 대전, 전남, 광주, 경기, 제주, 인천, 강원, 서울 등을 순회하면서 그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정조사 및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조작기소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욱은 대장동 사건에서 협박과 해유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제 힘을 모아서 국정조사와 공소취소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2월 5일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정과 문자를 보내서 이 모임을 취지를 설명하고 가입 신청을 받았습니다. 2월 12일 출범 기자회견을 하였고 이때 의원 87명이 참여하셨습니다. 박성준 의원이 상임대표를 맡고 김승원, 윤건영 의원이 공동대표, 간사는 이건태 의원, 운영위원은 김남희, 김상욱, 김우영, 모경종, 송재봉, 이용우, 이주희, 정준호, 최현인 의원이 각각 맡고 있습니다. 오늘 2월 23일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하게 되었고 현재 국회의원 10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치보 참여의원 105인 명단입니다. 조정식, 추미애, 김태년, 박지원 의원님부터 황정아 의원님까지 총 105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의원 모임은 열린 개방형 의원 모임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윤석열 조작 기소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협조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협박했습니다. 또 의도적으로 자기들의 수사에 유리하게 증거를 위조 변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유도하고 회유했고 협조자의 약점을 잡아서 봐주기 수사 사건 축소 및 축소 구형을 했습니다. 쪼개기 기소 등을 통해서 무리하게 공소사실을 구성했고 정치적 의도로 짜여진 프레임을 전제로 한 계획수사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많은 지금 조작 기소의 진술과 증거와 정황이 나왔습니다만 대표적인 걸 좀 소개하겠습니다. 남욱은 법정에서 검사가 배를 갈라 장기를 다 꺼낼 수 있다고 협박을 했고 별건 20여 건을 가지고 자기 주변인을 샅샅이 수사하겠다고 협박을 받아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한 남욱은 정권이 바뀌었는데 검사들의 이 불법 수사를 왜 수사하지 않느냐, 불법 수사를 수사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다음. 정령학의 녹취록을 검찰은 조작했습니다. 본래 유동규가
위례 신도시들을 너희들이 결정한 대로 다 해줄게. 이렇게 남욱한테 말한 것을 가지고 위례 신도시 부분을 윗 어르신이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게 이렇게 고쳤습니다. 여기서 윗 어르신은 이재명 성남시장을 의미합니다. 명백한 조작입니다. 다음. 또 남욱이 유동규한테 돈을 바칠 때, 줄 때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정재창 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재창 형을 실장님으로 바꿨습니다. 여기서 실장님은 정진상 실장을 말합니다. 이게 명백한 조작이죠. 다음. 정영학은 자기는 평당 택지 분양가를 1,500으로 한 적이 없는데 자기 엑셀 파일을 검찰이 임의로 숫자를 1,400으로 입력해서 1,500으로 입력해서 출력해서 제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다음. 유동규는 남욱에게 3억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2013년에서 2014년을 거쳐서 김용과 정진상에게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철거업자 강모 씨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유동규가 철거공사를 준다고 해서 3억을 줬는데 공사를 주지 않아서 2013년 말에서 2014년 초까지 3억을 전부 돌려받고 확인서를 써줬다고 얘기했습니다. 유동규가 남욱한테 요구한 3억과 철거업자한테 반납한 3억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돈을 반납한 시점과 남욱한테 돈을 받은 시점이 일치합니다. 이 돈은 유동규가 정진상, 김용화한테 준 돈이 아니라 철거업자한테 강모 씨한테 반납한 돈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음. 민간 사업자들은 5대 희망사항을 바랬는데 이재명 시장이 5대 희망사항을 전부 거절했습니다. 유동규는 법정에서 변호인이 하나하나 끊어서 물어봤을 때 거절한 게 맞다고 인정했고 이 말은 이재명 시장이 민간 사업자들하고 무관하다는 것을 유동규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다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검찰은 경기도 스마트팜에 500만 달러하고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대납했다고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건은 최초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수사를 착수했는데 이게 무혐의임이 확인되자 쌍방울 그룹 주가 조작 사건으로 변경됐고 김성태가 압송된 이후에 검찰과 김성태가 담합을 해가지고 경기도의 경기지사 비용 대납 사건으로 둔갑했습니다. 다음. 검찰은 대북 송금 사건이 하나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외국간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한 다음에 법원의 판결을 살펴본 다음에 최근에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쪼개기 기소고 간부기 기소입니다. 다음.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진술세미나 연어술 파티 비선임 변호사의 회유 정황이 계속 의혹으로 제기됐는데 법무부가 구치소 특별점검을 한 결과 교도관들이 이게 사실이라고 다 인정을 해서 이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다음. 검찰은 김성태 회장이 2019년 필리핀 아태평화회의에서 리오남을 은밀히 만나서 방북비용 70만 달러를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이 대회에 참석해서 결과를 보고한 국정원, 통일부, 경기도 보건고속 공문 어디에도 리오남은 그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음. 쌍방울 대북 송금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이고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비용 대납이라고 검찰은 기소했는데 쌍방울이 스스로 만들어서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만든 홍보자료 나노수 IR 리포트에 그 500만 달러는 쌍방울 그룹이 북한과 맺은 1억 달러 대북 사업 계약의 계약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올부로 결론짓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정보를 삭제하고 은폐를 했다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5분을 기소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전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군사기밀 삭제라는 지시가 없었고 삭제됐다는 군사기밀은 국정원 메인 서버와 직원 컴퓨터에 현재도 보관 중이라고 판결되었습니다. 다음. 예. 이상과 같이 지금까지 드러난 일부만 여러분께 소개해도 검찰의 조작 기소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 명백한 조작 기소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이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억울한 기소를 당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를 공소 취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